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그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드폰에다가 지금 마이크를 달고 지금 저 또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뭐 내일 모레 지금 50입니다. 내일 모레 50인데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들이 거의 저에게는 지금 코페르니쿠스적 변화입니다. 너무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가지고요. 매번 지금 감당하기가 지금 힘들 정도로 하여간 새로운 문물을 익히는데 대단히 좀 그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려우면서도 재미있긴 한데요. 약간 좀 시간과 힘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수업 10월 2일만 추석 연휴 때 쉰다고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죠. 제가 학교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우리 10월 9일에도 금요일에 이번에 좀 쉬는 날이 많더라고요. 10월 9일에도 한글날이라 쉬고, 그 다음에 10월 30일에도 학교에 저 실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쉰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학교에 물어보니까 그거는 저기 오프라인을 했을 때 일정이지 온라인 수업은 관련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추석 연휴만 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도 한글날에 한글 맞춤법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꼭 10월 9일에만 들어주실 필요는 없죠. 그 주 중에 들어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 주까지 들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잘 선택해서 그래서 보강하는 그런 입장으로 그렇게 좀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10월 30일 있죠? 10월 30일도 학교에 이제 실기 시험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보강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수업을 또 자유롭게 좀 선택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자유롭게 선택해서요. 자, 어쨌든 저희 10월 2일만 쉬고요. 10월 9일, 10월 30일 이때는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23일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12월 11일에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종강을 하는 것, 그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것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를 이제 제출하는 날짜를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11월 27일에 제출해 주세요. 11월 27일, 11월 27일 27일까지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에 관련된 거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조금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30개 모아오시는 겁니다. 국어 문규정 틀린 것 30개 모아오시고 항목이나 이런 것 뭐 몇 항을 틀렸다 뭐 이런 것 쓰실 필요 없이요. 그냥 앞에 틀린 것 뒤에 고친 것 새롭게 이제 맞게 해야 되는 것 그것만 이제 표기해 가지고 그렇게 30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나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캡처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캡처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해서 한글 맞춤법 틀린 것 이런 거를 30개를 모아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과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건 안 되고요. 제가 그런 게 너무 많을 경우에는 감점하겠습니다. 감점하고 그러니까 제가 매번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는데 자막 아래 틀린 것 그런 걸 이제 그대로 따와 가지고 그래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과제를 벌써 16년부터 몇 번을 냈겠습니까? 제가 알만한 캡처는 다 압니다. 아니까 캡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무슨 여러분들이 보는 공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캡처를 하라는 얘기지 한글 맞춤법 틀렸다는 것을 모아온 모아온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런 거를 캡처해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소 노력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세요. 주변에서
뭐 지금 외출은 이제 많이 안 됩니다만, 하여간 뭐 가끔 외출하실 때라든지, 뭐 아니면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가지고 그 틀렸다는 거 그거 모아오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이 발견하신 것, 예, 그런 것을 모아 오셔야 제가 과제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날짜는 11월 27일에 예, 우리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육 시스템에 제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 자기 과제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거 뭐 남이 일찍 낸다고 남이 베껴 낸다든지 뭐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교재를 제가 예, 단톡방과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예, 두 군데 이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그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이제 한 장인데 양면 한 장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예, 제가 제공을 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교재 말씀을 드렸죠. 예, 쉬운 국어문교정 문제집, 예, 요거 다음 주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예, 꼭 필요하니까 예, 뭐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뭐 중고로 사셔도 괜찮고 아니면 얻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꼭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국어문 교정에 관한 총괄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물론 자체 내에서도 깊이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보다는 깊진 않지만 하여간 맛보기로 예, 그렇게 앞에 총괄하는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운 받으셨죠? 예, 단톡방과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예, 다 같은 교재입니다. 예, 그 둘 중에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문 규정이 여러분 궁금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예, 그냥 뭐 별 소득 없이 끝나고, 아니면 뭐 네이버를 찾아봐서 네이버에 초등학생들이 올린 글을 보고 이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곳에 전화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어떤 곳이냐면 가나다 전화라고요. 02-771-9909 이거는 국어연구라는 것에 예,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국어연구를 따온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국립국어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문 규정을 총괄하는 그런 국가기관이거든요. 여기에 771-9909 가나다 전화에 전화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바로 풀어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전화를 받는 분들은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 59분만 해도 전화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6시에 퇴근이니까 6시 1분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꼭 공무원들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하셔야 한다는 점 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더 친하다, 인터넷이 더 친하다 하는 경우에는 www.korean.go.kr에 여기에 온라인 가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시면 돼요. 예, 궁금한 점을 올려놓으시면 적어도 하루 안에는 답을 해주니까 온라인 가나다 홈페이지에 요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www.korean.go.kr은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니까 여기에 또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국어에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실 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홈페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궁금하신 거는 온라인 가나다에 올려주세요. 예, 그러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참고서가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 어문 규정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요게 되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10,000원 안팎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는 요게 주식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저기 그 이윤을 저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여서 그래서 책을 되게 싸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어문 규정집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니까 요거를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책을 팔아먹는 건 아니에요.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정종수가 쓴 국어어문 규정 문제집이 있습니다. 국어어문 규정 문제집 여기다 문제만 더 씁니다. 문제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요 책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정성 들여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국어문 규정 문제집 한국문화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을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t음과 있음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에 그 습니다 때문에 옛날엔 읍니다였거든요. 그게 89년에 한글 맞춤법이 개정이 되면서 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습니다로 바뀌었으니까 있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저 음은 음이고요. 습니다는 습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헷갈리신 분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부모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그 조부모 세대는 요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음이 맞나요? 먹음이 맞나요? 당연히 먹음이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맞음이 맞나요? 맞음이 맞나요? 당연히 맞음이 맞죠. 그러니까 역시 있음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헷갈린 이유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it읍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로 89년에 바뀌었는데 it읍니다로 그렇게 그 전에 썼기 때문에 이거 조부모 세대에서는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그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닐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그 전에 졸업한 분들은 이거를 못 배우고 졸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 세대들이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음은 음이고 명사를 만드는 음은 음이고 그 다음에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문장의 종결형 진술의 평서의 종결형으로 사용되는 습니다는 습니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르는과 나는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날다라고 하는데 뒤에 이렇게 는이 오면은 이게 나르는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가, 나는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거 좀 헷갈릴 만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런 것으로 요즘 이제 영화로 DC 코믹스에서 영화로 돼서 만듭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근데 드라마 주제곡이 하늘을 나르는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르는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자, 이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수철의 젊은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보통 이제 로고송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이런 식으로 거칠은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또 리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땅을 가르는 농부가 맞습니까? 가는 농부가 맞습니까? 자, 이거는 헷갈리실 분 없을 거예요. 가르는 틀리고 가는이 맞지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 니은 있죠? 그러니까 가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그런 어미가 올 때는 리을은 탈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리을 탈락이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뒤에 는이 오면
즉 니은이 오면 뭐 는이든지 뭐 니은이든지 하여간 니은이 오면 리을은 탈락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땅을 가르는이 아니라 가는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는이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는이 아니라 나는이 되는 거예요. 거친도 이거 니은이 오지 않습니까? 니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칠은이 아니라 거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으라든지 아니면 니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리을이 떨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규칙이 한국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고 써야 맞고요. 거친이라고 써야 맞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 받침을 가진 용어는 니은이나 는,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 이런 것이 결합하면 리을은 줄어든다, 즉 리을은 생략된다, 리을은 탈락한다 라는 그것이 바로 리을 탈락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깨끗이와 깨끗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를 붙이냐 히를 붙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사를 만들 때 이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히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좀 많이 헷갈리시죠?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버젓이와 버젓히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뜨듯이와 뜨듯히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빠듯이와 빠듯히가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다 앞에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 여러분들 저기 이제 규칙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이 앞에 이는 뭐 뒤에 붙을 수 있나요? 예, 바로 시옷. 이렇게 시옷. 예, 시옷 뒤에서는 이를 붙이는 게 그게 이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와 히 요거 뭐를 어떨 때 이를 붙이고 어떨 때 히를 붙인다라는 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규칙은 시옷 다음에는 이를 붙인다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시옷 다음에 이를 붙이기 때문에 깨끗이도 역시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규칙 하나 알아두세요. 시옷 받침 뒤에는 이가 결합한다. 그래서 깨끗이다, 깨끗이 아니다, 깨끗이가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더욱 이가 있고 더욱 기가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뭐가 맞을까요? 자, 이게 더욱이 같은 경우는 더욱 플러스 2로 서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더욱에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 더욱이처럼 이렇게 뒤에 받침을 내려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왜냐하면 더욱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따로 이렇게 써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일찍이가 맞나요? 일찍이가 맞나요? 일찍이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뒤로 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규칙을 말씀드렸죠. 일찍은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독립할 수가 있으니까 뒤에 이를 따로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의 원형을 밝혀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찍이 독립이 되니까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뒤에 걸로 써주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 뒤에 걸로 써준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일찍이 뭐 그 전에는 예,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일찍이로 써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예,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일찍이입니다. 일찍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뚜기가 있고 오뚜기가 있네요. 이거는 뭐가 맞을까요? 예, 오뚝 일어섰다는 말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앞에 걸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걸로 쓰는 경우 있죠? 뒤에 걸로 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오뚜기 3분 요리가 있습니다. 오뚜기 3분 요리는 뒤에 걸로 써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예, 그런데 이 뒤에 걸로 써주는 경우는 이게 사실 1989년에 한글 맞춤법이 다시 재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1933년에 먼저 만들어졌고 일제시대 때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걸 뭐 한글 사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규정을 만든 것에 관련된 그런 영화가 바로 그 말모이라는 영화가 그 전에 있었지요. 예, 그런데 하여간 뭐 1989년에 재개정이 되었는데 33년에 그 일제시대 때 예, 그게 이제 기본판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89년도에 재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자, 이게 지금 그때 오뚜기라는 것을 이렇게 독립하면 이렇게 따로 써준다라는 게 이제 규칙이 만들어졌는데 예, 오뚜기 회사는 이게 19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훨씬 그 전에 만들어진 회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89년의 규정을
바로 소급시키지 않고 예전에 썼던 대로 그냥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틀린 표기입니다만 그때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그 뒤에 걸로 이렇게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지만 89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뚜기라고 써줘야겠습니다. 오뚜기 3분 요리는 바로 그 맞춤법 89년에 개정되기 전에 표기이므로 이것은 좀 소급이 안 됐다.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틀린 표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가 맞나요? 갑자기가 맞나요? 예, 갑작 번개가 쳤다라는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는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입니까? 뒤에 겁니까? 이럴 땐 뒤에 걸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것이 독립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발음대로 기억을 뒤로 내려서 발음대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규칙, 바로 이를 때도 독립할 수 있으면 받침을 내려 쓰지 않는다. 받침을 뒤에 연철이라고 그러거든요. 받침을 뒤로 이렇게 내려 쓰는 건 연철이라고 하는데 연철시키지 않고 받침을 앞에다 붙였으면서 따로따로 써주는 거 이걸 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철 시킨다. 지금 어려운 말들이 계속 얘기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연철, 분철 이런 것 뭐 그 말 아시면 좋고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앞에 있는 게 독립이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써준다. 독립이 안 되면 그냥 그 내려 써서 발음대로 써준다라는 것,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들르다와 들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둘 다 이제 뜻이 달라요. 뜻이 다른데, 자,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 있죠. 친구 집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경우에는 들렀다가 맞을까요? 들렸다가 맞을까요? 들르다가 맞다면 들렀다가 맞는 거고요. 들리다가 맞다면 들렸다가 맞는 겁니다. 자, 친구 집에 잠시 방문하는 것은 들르다가 맞을까요? 들리다가 맞을까요? 정답은 들렀다입니다. 들르다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방문했다라는 것은 들르다로 써주시고요. 우리가 뭐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힘센 사람이 저를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들린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들리다로 써줍니다만 방문했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바로 들르다. 그래서 친구 집에 잠시 들렸다가 아니라 들렀다로 써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거 정답이 일찍 나왔네요. 금사이가 있고 금서이가 있어요. 금세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금사이, 금서이 중에 여러분 금사이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뜻밖입니다. 금서이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금사이에 지금 사이,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어서 앞에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뒤에 게 맞을까요? 그 이유는 금서이는 금사이가 줄어든 말이 아닙니다. 금시애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서이로 써주는 거예요. 요 애 때문에. 그래서 사이가 아이가 줄어들면 아이가 되겠죠. 그런데 금시애가 줄어들기 때문에 금서이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로 써주시면 안 됩니다. 금세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금서이로 그렇게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18분간 이제 3교시는 18분간 수업하기로 했죠. 그래서 18분 꽉꽉 채웠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번에는 가져라와 갓어라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준말, 본말과 준말의 관계예요. 요거는 가지다고요. 요거는 같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둘 다 어라가 결합을 한 겁니다. 다 어라가 이렇게 결합을 한 건데, 그래서 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 자, 이 둘 중에 뭐는 맞고 뭐는 틀려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릴까요? 자, 이거 좀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디디다라는 본말 관계, 딛다라는 준말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서투르다라는 본말 관계, 서툴다라는 준말 관계입니다.
자, 머무르다라는 본말 관계, 그 다음에 머물다라는 준말 관계입니다. 자, 이거 좀 다 같은 이제 형식인데, 여기에 지금 그 규칙이 뭐냐면, 그 이렇게 본말 준말 관계에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뭐 고나, 뭐 지만,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게 오면은 둘 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둘 다 결합할 수 있어요. 둘 다. 예,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가지고도 가능하고요. 고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이렇게 그 본말 준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역시 둘 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지만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지만, 같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 결합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좀 이제 어려운 규칙인데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예, 그러면 이제 본말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라, 뭐 아니면 어서 이런 것. 요 앞에 이응 소리 없는 거 아시죠? 이거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예요. 지금 글씨를 하여간 뭐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요. 어라, 어서 이렇게 쓰면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그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지다에 결합한 가져라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준말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서를 붙여오면 역시 가져서는 되지만 요거는 되지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서 이렇게 준말하고 모음으로 시작한 놈이 결합하는 건 요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규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하면 준말, 본말, 본말과 준말 둘 다 결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본말하고만 결합할 수 있고 준말하고는 결합할 수 없다. 예, 요것이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보면 예, 역시 디디다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시 결합한 거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놈이 어시 결합했기 때문에 예, 본말 디뎠다만 맞고요. 디뎠다는 틀립니다. 이것도 서투르다에만 결합합니다. 역시 어시 붙었는데요. 예, 본말인 서투르다에만 결합해서 서툴렀다가 되고요. 이렇게 준말하고는 결합 못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무르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 머물렀다만 맞고요. 머물었다는 예, 틀립니다. 준말하고 결합한 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하는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져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라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본말하고 결합한 앞에 것만 맞는 것입니다. 자, 가지다 갔다와 같이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즉 본말, 준말 관계, 요로 그냥 줄여서 준말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본말, 준말 관계가 있는 단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건 본말, 준말 둘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본말뿐이다라는 것 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며칠과 몇일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며칠과 몇일 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며칠이 맞습니다.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몇일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들어요. 그렇지만 몇 년 몇 월 요거는 몇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은 몇 일이 아니라 며칠로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철로 소리가 난다면 이것도 몇 철로 써야겠습니다만 몇 철로 이건 소리 안 나고 이건 며칠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몇 년 몇 월 요거는 이렇게 다 띄워가지고 몇 년 몇 월 이렇게 띄워서 쓰지만 며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며칠로 써줘야 됩니다. 몇일로 쓰는 경우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며칠로 써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돌과 돌이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둘 중에 뭐가 맞나요? 네, 돌이 맞습니다.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만약에 뒤에 게 맞다면 첫 돌슬 맞은 아이 이렇게 시옷이 뒤로 넘어가서 연음이 돼서 첫 돌슬 맞은 아이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첫 돌을 맞은 아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걸 보았을 때 예, 요거는 돌이 맞는 것입니다. 돌슬 틀립니다. 예, 그래서 요게 그 옛날 사진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돌사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리을 시옷으로 적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는 것, 예, 리을이 맞는 표현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람과 바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위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윈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바람이 맞을까요? 바램이 맞을까요? 네, 바람 소리가 비록 나긴 했습니다만 위쉬의 뜻을 가리킬 때도 바람이 맞습니다. 자, 내 바람은 네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람이라고 써줘야 돼요. 바람이라고. 내 바람이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발음을 합니다만 쓰는 건 바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발음도 내 바람은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네 성공을 바라입니까? 바래입니까? 나는 네 성공을 너의 성공을 바라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바랬다입니까? 바랐다입니까? 바랐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나는 너의 성공을 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발음과 우리 표기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발음은 비록 바래 물론 이제 발음도 권장하는 바라 바랐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발음은 뭐 어쩔 수 없이 바래라고 한다 하더라도 쓰는 것은 바라라고 쓰고 바람이라고 쓰고 바랐다라고 써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국립국어원에서 그 요청하는 그런 그 권장하는 물론 바라, 바랐다 발음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랬답니까? 바랐답니까? 바랐다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물론 발음도 바랐다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바랬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권장하는 분명히 바랐다입니다. 자, 다음에 침을 뱉어, 뱉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침을 뱉어입니까? 뱉다입니까? 요게 어와 아 있죠? 요 표현이 요게 지금 저 어미인데 우리 저기 막아입니까? 막어입니까? 예, 막아지요. 그 다음에 먹어입니까? 먹아입니까? 먹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모음조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음조화라는 거는 뭐 풍덩풍덩, 퐁당퐁당 이렇게 의성의태어에서만 보통 그 모음조화가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거기에도 쓰이지만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막아, 먹어, 잡아, 접어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동사가 그거면 저기 양성 모음이면 뒤에 아가 결합하고 음성 모이면 어가 결합하는 식으로 예, 이렇게 동사의 활용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etter를 보시죠. better를 보시면 이게 애란 말이에요. 애가 이게 양성 모음입니까? 음성 모음입니까? 예, 우리 보통 양성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성 모음이면 베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better를 붙이죠. 어를 붙이죠. 왜 그럴까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양성 모음이 아니라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아와 오 있죠? 아와 오만 그것만 양성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에요. 아와 5개월만 양성 모음이고 요 애도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글이 최초로 이제 창제된 그런 이제 한 600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기 이게 그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똑같이 그렇게 그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00년이 지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성 모음은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와 오 계열만 양성 모음이고요. 나머지는 다 음성 모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도 바로 음성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모음인
어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터가 맞습니다. 침을 뱉어라입니까? 뱉어라입니까? 뱉어라입니다. 뱉어라. 그 다음에 이불을 개하라입니까? 개어라입니까? 이불을 개어라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애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입니다. 그래서 어라가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빌리다와 빌다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입니까? 예, 빌리다가 맞다면 요건 빌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빌다가 맞다면 빌어가 맞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예, 몽땅 다 빌리다입니다. 빌리다. 예, 그래서 비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저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비는 거 있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빌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우리가 렌트를 하건 버로우를 하건 예, 이거는 저 렌트가 아니라 버로우의 개념이군요. 이렇게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 렌트가 아니라 버로우의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요거는 빌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제가 버로우를 하는 것이니까 예, 빌려가 맞습니다. 자, 다음에 삼가다, 삼가하다가 있는데 뭐가 맞나요? 예, 삼가다가 맞습니다. 삼가하다가 뜻밖의 틀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가 맞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립니다.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고입니까? 삼가하고입니까? 이제 이곳에서는 흡연을 삼가고입니다. 예, 그렇게 써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삼가다가 맞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셋째와 셋째를 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용법이 좀 달라서 어떨 땐 셋째를 쓰고 어떨 땐 셋째를 쓰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셋째가 맞습니다. 셋째가 맞아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받침 붙인다는 것 예, 기억해 주세요. 셋째라고 쓰면 틀립니다. 자, 이번에는 쌍둥이와 쌍둥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앞에 우리 모음조화 배웠었죠? 예, 모음조화에 따라서 요게 아니까 뒤에 오가 붙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 뜻밖의 쌍둥이가 맞아요. 아가 왔는데 우가 붙습니다. 이 모음조화 파괴된 겁니까? 이거 좀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예, 이거는 쌍동 플러스 이가 아니라요. 요거는 쌍 플러스 둥이입니다. 그래서 쌍에 둥이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둥이 우를 써주는 거예요. 예, 동이가 붙은 게 아니라 둥이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모음조와 관계없습니다. 쌍에 둥이가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둥이가 붙는 것들 몇 개 보도록 할까요? 예, 귀염둥이, 박둥이, 검둥이 이런 식으로 예, 뭔가 이렇게 귀여운 대상에 둥이를 붙이잖아요. 둥이를. 그래서 이 검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블랙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 강아지 있죠? 강아지 중에 예, 검은 강아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좀 인종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예, 그런 용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이제 어른도 쌍둥이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나여도 귀여운데 아이가 그렇게 둘이 똑같은 애가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쌍둥이 거기에 귀여운 대상에 붙이는 그런 둥이를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쌍에 둥이가 붙었기 때문에 예, 둥이가 맞다는 것 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름다워와 아름다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자, 먹음직스럽다. 요거 아름다워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름답다잖아요. 그래서 비읍 불규칙입니다. 아름답다와 같이 이렇게 비읍이 붙는 그런 그 동사 용언에 뒤에 어가 결합을 하면 이게 비읍이 우가 돼 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변하죠. 스럽다도 역시 비읍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러버가 아니라 경상도에선 스러버라고 표현합니다만
표준어에서는 먹음직스러워 이런 식으로 비읍불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끄럽다, 부끄러워입니까? 부끄러워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비읍불규칙이 비읍이 우가 되기도 하고 오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게 우가 되나요? 우가 되나요? 우가 되나요? 오가 되나요? 이것도 부끄러워죠. 자, 그 다음에 새롭다, 새로와입니까? 새로워입니까? 이건 좀 많이 헷갈리시죠? 자, 이것도 새로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워가 붙느냐, 와가 붙느냐, 비읍불규칙 중에 비읍불규칙이 일어나는 것이 워가 붙느냐, 와가 붙느냐 요 문제인데요. 자,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 비읍법 받침을 가진 용어는 워로 활용한다. 단, 곱다, 돕다만 고와 도하로 활용합니다. 예, 그래서 돕다, 곱다만 고와 도하지 나머지 다 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와 도하만 와고 나머진 다 워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 있고 와입니까? 안 있고 워입니까? 예, 이거 헷갈리시죠? 예, 그렇지만 요걸 아시니까, 요 내용을 아시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도와 고와만 와니까 안 있고 와가 아니라 그것도 안 있고 워입니다. 안 있고다에서 온 안 있고 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주세요. 많이 틀립니다. 안 있고 와로 쓰는 경우 많은데 안 있고 워가 맞습니다. 예, 아름다워가 맞죠.